섹터 그리고 수급의 순환매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도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가 다음 주 상한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그대로 속출을 했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테스 3거래일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오늘은 14%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만 들어서도 상한가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정말 시원하게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권리락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섹터에 따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들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심텍도 마찬가지였죠.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VM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11%, 그리고 안정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 완료된 급등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그냥 갈 것 같다라는 거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급의 전환 타이밍, 여기에서도 수익을 못 챙긴다, 그리고 대응 방법이 아직까지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제가 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사가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었죠. 그래서 대신 제가 일요일에 일주일 텀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다음 주 상한가로 올려드렸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마무리됐고 매일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였죠. 정확히 타이밍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시적인 급등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종가 자체가 17%였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미 벌써 이번 주 상한가 그대로 상한가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타이밍이었었죠. 30분상 20선이 안착시켜놓고 또다시 안착시켜놓고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요일 영상이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의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그때 시장 상황, 섹터, 수급, 차트는 어떤 식의 움직임이었었는지, 이때 성공을 하고 그 반대 케이스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복기를 해야 결국에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야 이렇게 제가 영상을 못 찍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관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테스.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번 상단 매물대 구간이었었죠. 95,000원 구간대에서 20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21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영상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종가는 또다시 자리를 만들어요. 그럼 또다시 대응 타이밍, 그리고 그 다음날도 대응 타이밍, 오늘까지도 영상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들만 그대로 대응하셨어도 이 수익,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대응하셨어도 이 수익 잘 챙기실 수가 있었겠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한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중기적인 지지 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켜놓고 안착시켜 놓는 패턴 만들어진 이후에 급등이 만들어졌죠.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리면서도 30분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전력기기 쪽 그리고 AI 인프라 쪽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5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 부분도 지난 영상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영상입니다. 이번 타이밍 왜 중요했었는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시켜놨죠. 6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21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30분봉상으로도 120선을 돌파를 시켜놨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35만원 구간대에서 36만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38만원에서 4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권리락 때문에 가격대에 대한 변동은 만들어졌지만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려서 심택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추세를 만들어 놓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가격대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어제도 20% 넘는 상승, 오늘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미 상한가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심택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일시적으로 이탈한 부분들은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21선에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비가 더 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던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었고 다시 그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바로 심택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동일합니다. 138,000원 구간대에서 140,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신고가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상승 여력, 어떤 기준으로 실적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말은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보시면 30분 봉상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정확히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30분 봉상 20선 가격대 정확히 종가와 일치하죠. 딱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정확히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가 신규 대응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라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위에 안착시키고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수급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대응 타이밍이 되겠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 추세 그대로 수익을 다 챙기실 수가 있었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누릴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크윙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같은 시기에 급등 패턴이 만들어졌었고 그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바로 메모리 빅3의 HBM4 장비 납품을 하고 있죠. 삼성엔 검사 장비 첫 번째로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진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후 뉴스에는 SK 하이닉스 납품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SK 하이닉스 HBM 검사 장비 첫 번째 수주 3전에 이어서 하이닉스까지 공급망 밸류 체인에 진입을 한 겁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에 대한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진행 중이죠. 그렇다면 큐브 프로버 어떤 겁니까? 차세대 HBM의 개별 다이를 검사하는 장비예요. 특징으로는 로직 다이 그리고 개별 코어 다이 부분을 전수 검사에서 분량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이 검사 장비들의 중요성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HBM 이슈가 만들어질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HBM3, 2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납품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때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올해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변화가 만들어졌었던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고 바뀐 이유가 어떤 거예요? 수율 때문이죠. 수율을 위해서 검사 장비가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퀄 테스트조차 통과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율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HBM4를 양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도 이런 문구는 당연히 나옵니다. HBM 적층 구조가 고도화되고 성능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율 확보의 중요성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테크윙은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글로벌 HBM 시장을 주도하는 두 주요 메모리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금 품질 인증을 위한 장비를 공급해서 평가가 진행 중이죠. 당연히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HBM4 이후에는 오히려 더 베이스 다이의 전력 효율, 성능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미세 공정에 대한 적용도 확대가 되면서 정밀 검사 기술 수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번 주에 발표를 했었던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4천조 아니죠. 거의 5천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낙수 효과로 당연히 테크윙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적인 실적 전망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2025년도를 보시면 매출액은 1,5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8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6년도 매출액은 3,7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85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2028년도에는 매출액 7,180억 원, 영업이익은 2,310억 원까지 말 그대로 미친 듯한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부채 비율은 안정성을 잡아가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한번 1000%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테크윙 4조 수준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2.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거의 2배가량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실적이죠. 그리고 오늘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안정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삼각수렴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고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급등에 대한 패턴 다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일봉상으로도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줬던 이 구간 다시 한번 똑같은 지지 라인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21선 위에 안착시키는 다시 한번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가량의 변동성을 만들어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끼 있는 종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추세 전환의 초입인 테크윙 이번에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에 시장 난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량의 실전 매매 매뉴얼이에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패턴들이죠. 그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고 추세를 보는 방법 그리고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 대응 방법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탈을 했을 땐 볼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책 하나면 초보자분들도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 타이밍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은 다 되지 않았어요. 7월 둘째 주 정도 이때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500분 선착순으로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봤는데 이런 타이밍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합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어요. 고정 댓글을 만들어놨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북 체크를 해 놓으시면 7월 둘째 주 주말에서 늦으면 셋째 주 초 파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받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들 영상들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 난 이런 패턴으로 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 그런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북 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내일 상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테크윙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라인대였었죠. 63,000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 어떻습니까? 65,000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70,000원 구간대에서 74,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오히려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름의 대응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구간에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다시 한번 이 구간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하고 올라온 이후에 재매수를 하나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건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정적으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끌이가 만들어지면서 특히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일시적인 차익 물량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장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다, 아직까지 이런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움직임이 가져간다면 별도의 언급 안 드리겠죠.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서 이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도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모두 참고를 하시면 테크윙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전 상승 때에 대응하셨던 것처럼 이번 타이밍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크윙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어차피 비슷한 케이스예요. 미래산업이죠. 최근에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만들고 상한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죠. 20선에 대한 살짝 이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65,000원 구간대에서 67,000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오히려 이 아래 구간에 있을 때 그대로 방향성이 아래로 간다,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을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율 관련된 장비주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저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21선이 안착을 시켜놓고 이 구간에서도 정확히 쌍바닥을 만들어놨죠.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21선까지 돌파를 시켜놓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구간대에서 16,500원 라인대, 중기 1차 관점으로는 17,5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상 20선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만 포착이 된다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탈할 때는 볼 필요 없겠죠.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SK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 반복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주말간에도 제가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그 이후에 이미 2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말씀드렸던 추세 30분상 20선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타이밍도 정확히 잡혀져 있죠.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짧게는 22만원 구간대에서 22만 5천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23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이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당연히 전력 관련된 부분들 주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말에 말씀을 드렸었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S 일렉트릭이죠. 최근에도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 이 구간대를 돌파를 시키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매도세로 돌아졌었던 기관 쪽의 수급도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죠. 당연히 이런 이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분기 컨센서스 이미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1조 6천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175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 35%, 61%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 부분은 빅테크향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달러 환율 효과까지.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에 수주했던 빅테크향 프로젝트의 납기일이 1년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추세들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향 전력기기 공급 부족 이건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와 같은 고객군 그리고 수주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부분이 해외향 거기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됐을 때 대응이 가능한 국내 기업이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상승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유타의 생산기지도 6배 키우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시작을 하고 있죠. 특히 북미 쪽의 전력 사이클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고 지난해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리 가격도 올라갔었던 부분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필이면 맞물렸던 부분이 이 전력, 전선의 노후화와 맞물리면서 구리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 구리는 또 어디에도 들어갑니까? 전기차에도 들어가죠. 모든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력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나오죠. 미국의 전력망 교체 사업과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생산 역량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메가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주춤했었던 이 부분 방향성을 완벽하게 돌리고 있는 거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LS 일렉트릭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27만 5천 원 구간대에서 28만 5천 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관점으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라운드 피어 가격이에요. 29만 원에서 30만 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런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 21선까지 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편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상당히 까다롭죠.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런 타이밍들 잡힌다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대응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이때 추세 놓치셨다면 이번 추세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가온전선이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지지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당연히 신규 대응 타이밍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보유자 분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32만원 구간대에서 33만원 라인대 길게는 정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죠. KBI 메탈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권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였을 때 그 이후로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 이후에 지금 중기적인 라인대에서 급반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시키는 강력한 상한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는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 대응이 그대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5,200원 구간대에서 5,500원 구간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6,000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 산일전기죠. LS 일렉트릭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켜놓고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키는 전형적인 되돌림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정확히 20선 안착시켜놓고 급등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오늘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8만원 구간대에서 29만원 라인대까지, 중기 관점으로는 30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정확히 바닥권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고, 지난주 목요일에 영상을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월요일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25% 넘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킨 이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는 추세 전환에 대한 확인이 들어갔죠. 그리고 기관 쪽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연기금 쪽의 수급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올릭스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하반기 빅파마를 여는 질환군 두 가지 꼽고 있는 게 바로 메시 그리고 CNS예요. 이 두 가지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이게 메시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CNS 질환입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드렸었던 D&D 파마텍 그리고 올릭스 한미약품이죠. 그리고 CNS 쪽에서는 ABL 바이오를 꼽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올릭스는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릭스 비만 황반 변성 치료제죠. 그리고 CNS 신약을 앞세워서 글로벌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동기 올릭스 대표도 타깃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기술 이전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로레알과의 협업이에요. 특히 플랫폼에 대한 부분, 오아시스에 대한 주목을 더욱더 받고 있어요. 로레알은 지분 투자에 이어 파트너십 확대로 올릭스 플랫폼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죠. 올릭스는 이렇게 로레알과의 파트너십 주요 이벤트 부분을 보면 얼마 전이었죠.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피부 모발 공동 연구 계약. 그래서 얼마 전 탈모 치료제 관련 이슈가 만들어졌었을 때도 올릭스는 모멘텀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일라이 릴리와의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탈했었던 5월선이죠. 5월선을 기준으로 살짝 이탈했었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정확히 10월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내고, 지금 다시 한번 10월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했었던 이 20주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놓고 지금 다시 한번 중기적인 추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올릭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8만원 구간대에서 19만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20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대체거래소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정말로 중요하죠. 30봉상 20선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 구간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히려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짧게는 이 60선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때 이렇게 일시적인 아랫꼬리가 다는 것처럼 1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그때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할 때 제가 시장,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죠. 이런 판단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조금 전에도 뉴스에서 같이 말씀드렸죠. DNT 파마텍이에요. 동일하게 물량 수화 과정은 이미 거쳤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시키는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죠. 직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99,000원 구간대에서 10만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1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20선에 대한 지금 지지가 확인이 되어 있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타이밍 잡히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21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고 밴드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LNC 바이오도 체크는 해 놓으셔야겠죠. 수급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봉상 자리예요. 분봉상 자리는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 그대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대응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서 21선에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7,000원 구간대에서 99,000원 라인대, 길게는 10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근데 이 종목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돼요. 이 종목들은 타이밍이 잡히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로 뒤에 보이는 바로 VM이죠. 이미 영상으로 찍어 드렸었고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20선 위에 그대로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고가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게는 125,000원 구간대에서 13만원 구간대까지 추가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응은 이 구간 이탈을 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추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같이 말씀드렸던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래 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54,000원 구간대에서 55,000원 라인대, 길게는 6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 타이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MLCC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 콘덴서죠. 사마 콘덴서는 MLCC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전력 쪽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5,000원 구간대에서 175,000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영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모든 이평선들을 완벽하게 돌파시키지는 못했지만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30분 봉상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36,000원 구간대에서 37,000원 구간대, 길게는 38,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세 가지 종목, 추가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은 어때요? 다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린 종목들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메인 종목만 집중하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집중하셔도 어떻게 급등, 상한가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 다
보여드렸죠.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는 종목들은 중요한 라인대들 이탈하는 종목들은 애초에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언제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에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란의 소통방 그리고 이북도 있죠.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부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모두 다 선착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줄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수익 잘 챙기셨던 것처럼 첫날 기분이 좋아야 마지막까지 기분이 좋은 거죠. 이번 달도 그리고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